브레드보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드보드를 이용하면 납땜이나 배선을 사용하지 않고 회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험 중에 회로 연결을 바꾸거나 부품을 추가할 때도 브레드보드를 사용하면 점프선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쉽게 원하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드보드를 이용해서 많은 회로 실험에서 회로를 구성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브레드보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드보드에는 회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수직과 수평 방향의 구멍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먼저 파란색 줄을 살펴보면 파란색 줄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그어져 있습니다. 이 줄을 따라서 구멍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구멍들은 수직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위쪽의 구멍에다가 부품을 꽂고 또 다른 부품을 아래쪽에 꽂는다고 하여도 이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는 빨간색 줄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그어져 있고 이 구멍과 같이 만들어져 있는 이 선과 같이 만들어져 있는 구멍들도 역시 수직 방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색과 파란색 줄 수직 연결 오른쪽에는 5개의 구멍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구멍들은 서로 5개의 구멍끼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구멍 또는 아래쪽에 있는 구멍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고 오직 이 5개의 구멍끼리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구멍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파인 계곡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구멍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 구멍 역시도 5개의 구멍끼리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브레드보드의 뒷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드보드의 뒷면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미리 브레드보드를 분해해 두었습니다. 자, 뒷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브레드보드 뒷면에는 절연을 위해서 여기 보는 것과 같은 테이프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뒷면을 살펴보기 위해서 절연 테이프를 제거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수직 방향의 연결과 수평 방향의 연결을 설명을 했는데 그러한 연결을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뒷면에는 이렇게 금속의 판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두 줄이 수직 방향을 각각 연결하고 있고 그 오른쪽에는 아까 5개의 구멍을 말씀드렸는데 그 구멍들이 이렇게 연결을 위해서 금속 판들이 붙어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했던 브레드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렇게 빨간색의 줄과 파란색의 줄을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 뒷부분에는 아까 이 금속판이 있다 그랬는데요.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미리 금속판을 뜯어서 두었습니다. 자, 금속판을 살펴보시면 여기 보는 것처럼 이런 금속판이 여기에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들어있던 것이죠. 이것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위쪽에 부품이 꽂힐 수 있도록 구멍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저항을 꽂는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 구멍 속에 있는 이 금속 판에 이렇게 저항이 꽂히는 것입니다. 또 브레드보드와 요 위쪽과 수직으로 연결된 이 먼 곳에다가 또 저항을 꽂는다 그러면 실제로는 여기 있는 요 금속 핀에 이렇게 저항이 꽂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위쪽과 아래쪽에 멀리 떨어진 곳에 저항이 꽂혀 있지만 실제로는 요 금속 요 판을 통해서 위쪽과 아래쪽이 수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러한 연결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하기 위해서 교재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연결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교재 35쪽입니다. 35쪽에는 그림 2-5가 있는데요. 이것은 브레드보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
교재에 있는 그림을 실제로 브레드보드에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브레드보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브레드보드에도 책과 같이 그림에 있는 번호를 같이 붙여 두었습니다. 먼저 1번과 2번 저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과 2번 저항은 여기 보이는 5개의 구멍에 다리가 공통으로 꽂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저항은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번과 3번 저항은 어떨까요? 자, 2번 저항은 여기에 있고 3번 저항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5개의 구멍끼리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과 아래쪽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과 3번 저항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4번을 살펴보겠습니다. 4번 저항은 두 다리가 모두 5개의 구멍 안에 꽂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다리가 서로 연결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저항은 회로에 꽂힌 것과 꽂히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쇼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연결은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5번 저항과 여기에 있는 5번 저항과 1번 저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저항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수직 연결된 구멍 중에 하나에 꽂혀 있습니다. 5번 저항의 다리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수직 방향 연결 구멍에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수직 방향이 빨간 쪽과 파란 쪽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항 1과 저항 5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6번 저항과 1번 저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번 저항과 1번 저항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은 파란색 줄로 표시되어 있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수직 구멍에 각 다리가 꽂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저항과 6번 저항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면 7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항이 있습니다. 이 저항은 아래쪽의 다리들을 살펴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는 5개의 구멍 안에 모든 저항의 다리가 전부 꽂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리 3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의 다리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5개의 구멍 가운데에 3개의 저항의 다리가 전부 꽂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리 3개 저항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3개의 저항의 위쪽과 아래쪽의 다리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3개의 저항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저항 브레드보드를 이용한 연결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실험 회로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교재 41쪽입니다. 여기에는 그림 2의 13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B번에 있는 회로를 실제 브레드보드에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드보드에 회로를 구성할 때는 실제 회로의 모양과 똑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B번 회로를 구성하려면 브레드보드를 돌려놓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브레드보드를 오른쪽으로 돌려놓고요. 회로를 보면서 회로와 똑같은 모양을 하기 위해서 회로를 복사해 두었습니다. 자, 이 회로를 참조하면서 이 회로를 브레드보드에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1 저항을 이와 같이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R2 저항은 그림에서 이 부분을 보시면 R2 저항과 R1 저항이 연결되어 있지요. 또 R3 저항과 R1 저항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을 만들기 위해서 브레드보드의 5개의 구멍 가운데 하나에 R2 저항의 다리를 꽂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R1 저항과 R2 저항은 5개의 같은 구멍 안에 꽂히기 때문에 서로 연결이 됩니다. 이 연결이 회로에서 보면 이 부분의 연결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으로 R3의 저항을 꽂아 보겠습니다. R3의 저항도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꽂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R3 저항도 역시 5개의 구멍 안에 꽂혔기 때문에 이 3개의 다리들이 모두 연결됩니다. 이 부분은 회로도에서 살펴보면 이 부분에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R4의 저항을 꽂아 보겠습니다. R4의 저항도 이들과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R4의 저항도 이렇게 꽂습니다. 자, 이렇게 꽂으면 이 부분에 R2, R3, R4의 저항들이 5개의 구멍 안에 꽂히기 때문에 모두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회로를 살펴보면 R2와 R4와 R3에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꽂아진 회로의 모양을 살펴보면 구성된 회로와 브레드보드에 구성된 회로와 실제 회로도가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브레드보드를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브레드보드 사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자 브레드보드를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